4번을 다시 보시면 이 소유권 가등기 후 소유권의 본등기 전에 이루어진 중간 처분의 등기는 무권리제의 처분행위로 간주하기 때문에 직권 말소하는 건데, 통지는 등기명인에게 직권 말소되는 권리의 등기명인에게 통지하는 것은 여기서는 사전 통지로 나와 있는데 말소하기 전에 통지한다고 표시되어 있는데 이게 잘못된 겁니다. 먼저 직권으로 말소된 이후에 통지를 해줍니다. 무권리제의 처분행위로 간주해서 무조건 말소한 다음에 그리고 등기명인에게 통지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후 통지가 맞아요.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런데 29조 제1호 위반, 29조 제2호 위반에 직권 말소가 있죠. 그거는 사전 통지입니다. 아니, 그건 사전 통지예요. 이거는 사후 통지고, 맞나? 다시요. 내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소유권의 가등기 후 소유권의 본등기 전에 이루어진 중간 처분의 등기는 말소한 다음에 통지하는 겁니다. 말소한 다음에.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 29조 제1호 위반, 2호 위반의 등기는 먼저 사전에 통지한 다음에 이의신청을 기다려봅니다. 그리고 나서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그러면 29조 제1호 위반, 2호 위반은 사전 통지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5번 지문을 보시면 등기를 신청할 권리가 실제법상 허용되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등기관이 착오로 등기를 완료할 때는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한다라는 표현이 있죠. 이거는 실제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표현이 있으니까 29조 제2호 위반, 2호 위반이라서 직권 말소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는 사전 통지라고요? 사후 통지라고요? 사전 통지. 그 4번은 사후 통지. 요거 이해가 되셔요? 되실까요? 안 되실까요? 되시겠죠? 그런데 올해 뭐가 출제가 되느냐면 다른 시험에 4번의 경우에는 사후 통지라고 했죠. 근데 4번의 경우 사전 통지의 경우가 예외적으로 하나가 존재합니다. 그게 출제가 됐어요. 그 사전 통지가 뭐가 있냐면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 후 소유권 후에 본등기 전에 이루어진 체납 처분에 의한 압류 등기는 이거는 사전 통지입니다. 예외적으로. 왜냐하면 체납 처분에 의한 압류 등기는 법원의 촉탁에 의한 등기죠. 따라서 대접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죠.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 후 소유권 이전의 본등기 전에 이루어진 중간 처분의 등기는 무권리제의 처분행위로 간주해서 직권으로 말소한 다음에 사후에 통지합니다. 다만 예외가 있다는 겁니다. 그 예외는 체납 처분에 의한 압류 등기는 사전에 먼저 통지한 다음에 말소합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올해 법무사 시험에 출제가 됐어요. 우린 중개사 시험에는 안 나오리라고 예측은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1번을 보시죠. 21번. 말소 회복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불법하게 말소된 것을 이유로 한 근저당권 설정 등기 회복 등기 청구는 그 등기 말소 당시의 소유자가 아니라 현재의 소유자를 상대로 해야 된다. 이게 올해 다른 시험에 다 출제가 됐습니다. 이 말소 회복 등기는 말소 당시에 소유자에게 말소 회복을 청구하는 겁니다. 말소 당시. 여러 번 강조한 적이 있어요. 현재 소유자가 아니라 말소 등기할 당시에 소유자를 상대로 회복 등기를 청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문은 틀린 지문이에요. 다른 시험에 다 나왔으니까 꼭 기억해 두십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2번. 근저당권 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후에 등기부상 권리를 취득하는 자는 물론 말소 등기 전에 등기부상 권리를 취득한 자도 말소 회복 등기의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것도 금년도 다른 시험, 법무사 시험에 출제가 됐던 지문인데요.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먼저 저당권 등기를 해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갑이 서류를 위조해서 요 등기를 말소를 시켰다는 겁니다. 이는 적법하게 말소가 된 겁니까? 부적법하게 말소가 된 겁니까? 부적법하게 말소가 된 것이죠. 왜? 변제를 해서 말소한 것이 아니라 서류를 위조해서 말소했기 때문에 을명의 저당권 등기는 부적법하게 말소된 거 맞죠?
그러면 을의 저당권은 소멸합니까? 소멸하지 않습니까? 소멸하지 않아요. 등기는 물권 변동의 효력 발생 요건일 뿐이지 효력 존속 요건은 아니기 때문에 적법하게 말소된 게 아니라 부적법하게 말소가 됐다면 을의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을은 여전히 1순위 저당권자예요.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이 상태에서 갑은 병에게 저당권 등기를 또 해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병은 이게 말소가 된 상태니까 자신은 1순위자라고 생각하겠죠. 맞아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보면 몇 순위자에 불과합니까? 2순위자에 불과하죠. 이 상태에서 갑은 을은 자신의 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가 됐다는 걸 확인하면 회복을 시키겠죠. 말소된 등기를 회복시킬 목적으로 등기를 해야 될 겁니다. 이 등기가 실행이 되면 을명의 등기가 회복이 되겠죠. 회복이 될 때는 순위도 회복이 되니까 이 등기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병은 손해가 발생합니까? 발생하지 않습니까? 등기부만 놓고 볼 때 1순위였는데 등기부만 놓고 볼 때 2순위로 밀려나죠. 따라서 이 병은 손해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자를 뭐라 부르죠? 등기상 이해관계인.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는 이 말소회복 등기 신청할 때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나 또는 재판서 등본을 첨부해야 되죠. 맞아요. 그러면 이때 이 병은 등기가 말소된 이후에 나타났죠. 맞아요. 이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될 수가 있겠죠. 이거 이해가 되셔요. 그렇죠. 근데 이러한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저당권 등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갑은 병에게 두 번째로 저당권 등기를 해줍니다. 얘는 1순위, 얘는 2순위. 그렇죠. 그런데 갑이 서류를 위조해서 이 을명의 1순위 저당권 등기를 말소시켰다는 겁니다. 적법하게 말소가 됐나요? 부적법하게 말소가 됐나요? 부적법하게 말소가 됐죠. 따라서 을의 저당권은 소멸한 적이 없죠. 그렇죠. 그런데 등기부만 놓고 볼 때는 이 병은 순위가 어떻게 돼요? 등기부만 놓고 볼 때 순위가 승진이 되죠. 맞아요. 순위가 이제 승진이 돼서 등기부상으로는 1순위가 될 겁니다. 이 상태에서 이 을은 자신의 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가 됐던 걸 확인했다면 말소회복 등기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말소회복 등기를 할 겁니다. 말소회복 등기가 이루어지면 이제 종전의 등기가 회복이 되겠죠. 1번 저당권 등기 이렇게 회복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병은 등기부만 놓고 볼 때 순위가 밀려나죠. 따라서 손해가 발생합니까? 손해가 발생할 겁니다. 이런 자를 뭐라 불러요? 등기상 이해관계인. 그럼 이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는 말소회복 등기할 때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나 재판서 등본을 첨부해야 될 겁니다. 맞아요. 그러면 이쪽과 이쪽을 비교해 보면 이쪽은 말소 등기할 당시에는 병은 존재하지 않았죠. 이쪽은 말소 등기할 당시에 병은 존재했었죠. 그러면 이때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전부 다 등기부만 놓고 볼 때는 손해가 발생하는 자죠. 따라서 이쪽도 등기상 이해관계인, 저쪽도 등기상 이해관계인입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러면 지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근저당권 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후에 등기부상 권리를 취득한 자 누굽니까? 예. 말소된 후에 권리를 취득한 자.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옆에를 보시면 말소 등기 이전에 등기부상 권리를 취득한 자. 말소 등기 이전에 병이 존재했죠. 맞아요. 그러면 이 저자도 등기상 이해관계인, 얘도 등기상 이해관계인이더라는 겁니다. 등기부만 놓고 볼 때 손해가 발생하니까. 이거 이해가 되셔요? 그렇죠. 그래서 말소된 후에 등기부상 권리를 취득한 자는 물론 말소 등기 전에 등기부상 권리를 취득한 자도 말소회복 등기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등기만 놓고 볼 때 손해가 발생하니까. 이쪽은 뭐예요? 승진됐다가 밑으로 내려오니까 얘도 등기상 이해관계인에 포함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올해 법무사 시험에 나온 문제인데 아마 올해 나오지 않을까 예측을 합니다. 그 다음에 3번 갑에서 을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후 갑에서 병으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을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회복하는 경우에 병은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왜 그럴까요?
양립할 수 없는 자니까. 이해가 되실까요? 조용한 거 보니까 이해가 안 되시네요. 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이 서류를 위조해서 이 등기를 말소를 시켰다는 겁니다. 부적법하게 말소가 된 거죠. 을은 소유권이 소멸된 적이 없어요. 부적법하게 말소가 되면 이때 등기는 물권 변동의 효력 발생 요건일 뿐이지 효력 전성 요건은 아니기 때문에 을은 여전히 소유권자입니다. 등기 명의는 비록 말소가 됐지만.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죠. 이 말소를 한 다음에 갑은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습니다. 병은 자신이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생각하겠죠. 맞아요. 그런데 요 을이 자신의 등기가 말소됐다는 것을 확인했다면 회복하는 등기 하겠죠. 말소 회복 등기를 할 겁니다. 말소 회복 등기를 통해서 이 등기가 회복이 되겠죠. 소유권 이전 등기. 회복이 될 때는 순위도 회복이 될 거예요. 그러면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자가 둘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없죠. 두 개의 등기는 양립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두 개의 등기가 양립될 수 없다면 을의 등기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이 병명의 등기가 말소가 먼저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을이 선순위일 테니까. 맞아요. 그러면 이거를 먼저 말소한 다음에 회복 등기를 하게 될 텐데 그러면 회복 등기할 당시에 병은 등기부상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하지 않아요. 따라서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런데 만약에 병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아니라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두 개의 등기는 양립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건 양립이 가능해요. 왜? 같은 권리가 아니니까. 그렇죠. 따라서 이때 말소 회복 등기가 이루어지면 병은 손해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뭐가 될까요? 등기상 이해관계인으로서 승낙서가 첨부돼야 됩니다. 그래서 양립할 수 있느냐 없느냐 갖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4번 지문을 다시 보시면 3번을 보시면 갑에서 을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후 갑에서 병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을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 회복하는 경우에 병은 말소의 대상이 될 뿐이지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아닙니다.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자가 둘이 존재할 수는 없으니까.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되시죠? 그런데 4번을 보시면 을명의 가등기가 부적법 말소된 후 말소된 가등기의 설정자였던 이거는 제가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조금 오해를 했는데 이게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가 아니라 5번이 이게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가등기가 회복이 되겠죠. 두 개의 등기를 양립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 병은 손해가 발생할 테니까 순위가 밀려나죠.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 맞아요. 그러면 5번 지문을 다시 보시면 을명의 가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후 말소된 가등기 설정자였던 갑에서 병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마쳐진 경우 을명의 가등기를 말소 회복함에 있어서 병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두 개의 등기는 양립할 수가 있는 거니까. 요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요 3번, 4번은 올해 법무사 시험에 나왔던 문제예요. 조금 어렵지만 말소회복 등기의 본질을 물어보는 아주 좋은 지문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5번을 보시면 말소 등기가 당사자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회복 등기도 당사자 신청에 의하고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 의한 경우에는 회복도 촉탁에 의하여 하며 직권으로 말소된 경우에는 회복도 직권으로 해야 된다. 이게 법무사 문제예요. 이거 아까 말씀드렸죠. 등기가 실행되는 방법과 말소되는 방법과 말소 회복되는 방법은 같은 방법을 사용한다고 했죠. 공동신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등기는 말소도 공동신청, 회복도 공동신청. 법원의 촉탁에 의한 등기는 말소도 촉탁, 회복도 촉탁. 명령에 의한 등기는 말소도 명령, 회복도 명령. 기억나셔요? 네. 굉장히 쉬운 문제죠. 정답은 1번이 될 테고요. 그래서 이것도 어려운 문제지만
1번은 당연히 우리 중개사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내용이에요. 1번을 확실히 알고 계시면 답은 골라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공시법령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지만 답은 더 쉽게 골라낼 수 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22번 소유권 보존 등기에 관한 설명정 틀린 것은 몇 개인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지는 않아요. 우리 등기법에서 공부하시는 의미에서 이런 식으로 좀 문제를 만든 겁니다. 1번 기억번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등기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보존 등기 신청이 먼저 가능하고 그 다음에 계약을 체결했다면 보존 등기 신청 의무는 어느 시점에 발생합니까?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보존 등기 신청할 의무가 나타나죠. 기억나셔요? 여러 번 했던 거예요. 2번을 보시면 소유권 이전 계약을 체결한 후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경우라고 한다면 계약을 먼저 체결하고 보존 등기 신청이 가능하죠. 그러면 어느 시점부터 60일 이내입니까? 보존 등기 신청이 가능한 날로부터 60일 이내가 되죠. 이거 여러 번 한 거예요. 그래서 1번, 2번은 맞는 질문이 될 테고 3번, 디귿번 부동산의 특정 일부나 공유제의 어느 지분만에 대해서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부동산 자체의 일부에 대해서 보존 등기 신청은 불가능해요. 일물 일권주의 원칙상. 또한 공유자 1인이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보존 등기 신청은 할 수가 없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지분은 틀린 지분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리을번 공유자 중 1인이 서류를 위조하여 자기의 단독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경우에는 자기 지분에 관한 실체관계와 부합하여 유효하므로 전부 말소는 할 수 없고 공유자 전원 명의가 되도록 일부 말소 의미를 갖는 경정 등기를 한다. 이거 기억나셔요? 일부 말소 의미의 경정 등기. 이것도 올해 법무사 시험에 출제가 됐기 때문에 개념은 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갑과 을은 1억 원씩 갑출합니다. 1억 원씩 갑출해서 건물을 신축합니다. 그러면 갑과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겠죠. 취득한 소유권은 얼마큼씩 취득합니까? 2분의 1, 2분의 1. 따라서 갑과 을은 등기소에 가서 보존 등기 신청할 텐데 보존 등기는 이렇게 돼야 됩니다. 1번 소유권 보존 공유자 갑 2분의 1, 을 2분의 1 이렇게 등기가 시행돼야 되죠. 맞아요. 그런데 갑이 서류를 위조해서 어떻게 등기를 했냐면 이렇게 등기를 했다는 겁니다. 소유권 보전 갑 이렇게 등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이 부동산을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점들로 분해를 했을 때 그 점들은 이렇게 나눠 갖는다는 의미죠. 맞아요. 그런데 등기부에는 어떻게 등기됐냐면 이렇게 등기가 된 겁니다. 이렇게 등기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건 전부 부적법하게 존재하는 겁니까? 일부 부적법하게 존재하는 겁니까? 일부 부적법하게 존재하는 거예요. 이 부분만 부적법하게 존재하는 것이죠. 따라서 말소 등기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등기상 전부가 부적법하게 존재할 때 전부를 없애는 등기가 말소 등기죠. 이거는 일부만 부적법하게 존재하니까 말소 등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처음부터 일부가 불일치한 것이죠. 무슨 등기 형식을 취해야 될까요? 경정등기. 이거 이해가 되셔요? 그런데 이 경정등기를 하기 위해서 먼저 갑이 가지고 있는 이 부분을 말소한 다음에 이 위치에 을을 집어넣는 것이죠. 맞아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일부 말소 의미의 경정등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형식은 경정등기지만 의미는 일부 말소가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일부 말소 의미의 경정등기예요. 사실은 요거 자체가 출제가 된 건 아니고 일부 말소 의미의 경정등기는 여기에 포인트가 있느냐 여기에 포인트가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냐면 여기에 포인트가 있다면 즉 말소 등기로 보게 되면 등기상 이해 관계인이 있을 때 그저에 뭐가 필요합니까? 승낙이 있어야지만 말소 등기가 가능하죠. 맞아요. 그런데 경정등기를 보게 되면 등기상 이해 관계인이 있을 때 그저에 승낙이 필요한데
승낙이 있으면 무슨 등기하는 겁니까? 부기 등기. 승낙이 없으면 주등기. 이렇게 달라져요. 승낙의 의미가. 맞아요. 근데 우리 대법원은 어느 쪽으로 부르냐면 여기에 포인트가 있다라고 봅니다. 따라서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서가 있으면 그때는 말소 등기할 수가 있고 승낙서가 없으면 말소 등기할 수 없다. 이렇게 보게 돼요. 이게 출제가 됐습니다. 법무사 시험에. 근데 이것까지는 제가 볼 때는 알 필요 없고 개념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중개사에서는. 그래서 일부 말소 의미의 경정 등기 이런 등기가 있다는 거 요 용어를 좀 기억해 두십니다. 일부 말소 의미의 경정 등기. 그러면 다시 한번 지문을 읽어보죠. 공유자 중 1인이 서류를 위조하여 자신의 단독 명의로 소유권 보전 등기를 한 경우에 자기의 지분에 관한 한 실제관계에 부합하죠. 실제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므로 전부 말소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부를 말소한 다음에 거기에 다른 자의 지분을 집어넣어야 되죠. 이때 하는 등기가 뭐라고요? 일부 말소 의미의 경정 등기. 요 용어 자체만 좀 기억해 두십니다. 그래서 맞는 짐이 되는 겁니다. 미음번 공용 부분인 취지를 정한 규약을 폐지한 경우에는 공용 부분이 폐지되고 구분 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것이므로 공용 부분 취득자 명의로 지체 없이 무슨 등기 한다고죠? 소유권 보전 등기. 따라서 단독 신청이죠. 그러면 규약이 폐지가 됐다면 더 이상 규약상 공용 부분이 아니네요. 맞아요. 그러면 규약상 공용 부분이 아니면 표제부에 기록된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는 취지 등기는 없애야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 이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는 취지 등기는 어떻게 말소가 될까요? 1번 단독 신청, 2번 직권 말소. 네? 원래 표제부 등기는 단독 신청에 의한 등기니까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는 사실의 등기는 단독 신청을 통해서 등기가 됐죠. 맞아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규약상 공용 부분은 표제부만 있고 갑굴굴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때 이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는 사실의 등기를 표제부에 있죠. 여기다가 표제부 등기니까 이 등기는 단독 신청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규약이 폐지가 되면 공용 부분이 전유 부분으로 복귀가 되죠. 따라서 전유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지체 없이 무슨 등기를 신청한다고 했죠? 보전 등기. 그럼 보전 등기를 통해서 이 갑구가 다시 만들어집니다. 1번 소유권 보전 A. 그러면 더 이상 규약상 공용 부분이 아니니까 이 등기는 말소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이 등기는 단독 신청을 통해서 이루어진 등기니까 말소도 단독 신청에 의해서 말소가 되느냐. 아니면 이 보전 등기를 한 등기관은 보전 등기를 실행한 등기관은 이 등기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기 때문에 보전 등기한 다음에 직권으로 말소해야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1번 단독 신청 말소, 2번 직권 말소. 직권 말소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예외적인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직권 말소입니다. 그 다음에 등기법이 만만치 않죠. 그 다음에 비읍을 보시면 갑이 신축한 미등기 건물을 갑으로부터 매수한 을은 갑 명의로 보전 등기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한다. 왜요? 갑이 신축했으니까 갑이 소유권을 취득했죠. 그리고 을에게 소유권을 넘겼죠. 등기는 물권 변동 과정을 제대로 공시해야 되니까 갑 명의로 등기한 다음에 을 명의로 이전 등기함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을이 보전 등기를 자신의 이름으로 직접 했다면 이 등기는 뭐라고 부릅니까? 모두 생략 등기.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모든 생략 등기는 중간 생략 등기의 일종이니까 원칙적으로 허용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형사처벌을 받게 돼요.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죠. 그 다음에 미음번 보셨고 비읍번 보시고 시읍번. 미등기 토지에 대한 소유권 보전 등기는 수용으로 인해 소유권을 취득했음을 증명한 자도 신청할 수 있다. 우리 부동산 등기법 제65조에 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넷을 규정하고 있죠. 첫 번째, 대장의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 그 상속인 그 밖에 포괄 승계인. 두 번째,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세 번째, 수용에 의해서 소유권 취득을 증명하는 자. 네 번째,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 자치구청장의 확인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죠. 맞아요. 따라서 이 지문은 맞는 지문입니까? 틀린 지문입니까? 수용에 의해서 소유권 취득을 증명한 자도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다고 했죠. 미등기일 때는 보존등기, 등기부가 있을 때는 이전등기. 그렇죠. 그래서 맞는 지문이 될 테고. 이응번 미등기 토지에 대해 법원의 소유권 처분 제한에 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 직권으로 등기관이 보존등기를 한다. 맞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이 법원의 소유권에 관한 처분 제한 등기에 촉탁이 있을 때 미등기 상태일 때는 직권으로 보존등기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법원의 촉탁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과세관청에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압류등기 촉탁이 있을 때는 직권보존등기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법원이 아니니까. 그러면 과세관청에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압류등기 촉탁의 경우에는 직권보존등기가 안 되니까 과세관청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보존등기를 소유자를 가름하여 압류등기와 함께 촉탁한다고 했죠. 기억나셔요? 두 번째, 이 법원의 처분 제한 등기 촉탁이 있을 때 직권 보존 등기가 가능한데 그렇다면 법원의 처분 제한 등기 촉탁이 이루어진 다음에 직권 보존 등기가 이루어졌겠죠. 그러면 처분 제한 등기 말소 촉탁이 있을 때는 직권 보존 등기도 말소한다, 내버려 둔다. 내버려 둔다고 했죠. 왜요? 부동산이 있을 때 등기부가 있는 것이 정상이니까. 그 다음에 지읒번 토지대장상 최초의 소유자인 갑이 미등기 토지가 상속된 경우 상속인 갑명의로 보존등기한 다음에 아니죠. 갑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후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겁니까? 아니죠. 65조 제1호를 보시면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 그 상속인 그 밖에 포괄 승계는 보존등기 신청할 수가 있죠. 따라서 상속인 명의로 직접 보존등기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틀린 지문입니다. 정답은 디귿과 지읒 1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23번 소유권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인이 그의 소유권을 증명하기 위한 판결은 그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확정 판결이면 충분하다. 즉 판결의 종류는 따진다, 따지지 않는다. 따지지 않는다. 기억나셔요? 판결 이후에 소유자임이 표시가 됐으면 충분하니까 판결의 종류는 따지지 않는다고 했죠. 2번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때는 등기원인과 날짜를 신청 정보와 등기부에 기록합니까? 기록하지 않습니까? 기록하지 않죠. 보존 등기는 등기원이 너무 다양해요. 소유권 취득의 방법이 다양하니까 등기원인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날짜도 불분명하다고 했죠. 날짜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맞는 질문이 되겠죠. 3번 공유물 소유권 등기에 부기 등기된 분할금지 약정의 변경 등기는 모든 자와 공유자 모든 자와 이해관계가 있죠. 따라서 공유자 전원이라는 문구가 나와야 되고 이 변경 등기를 통해서 분명히 불이익이 발생한 자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등기무자도 무조건 존재해요. 따라서 공동이라는 단어도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분할금지 약정 변경 등기는 공유자 전원, 공동 이 두 개의 문구가 반드시 나와야 돼요. 시험에 정말 잘 내죠. 좀 기억해 두십니다. 다시요. 이 공유물 분할금지 약정의 변경 등기는 공유자 전원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전원이라는 단어가 나와야 되고 반드시 불이익이 발생한 자도 존재하기 때문에 공동이라는 단어도 나와야 됩니다.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되셨죠? 시험에 아주 잘 나오죠. 4번 미등기 건물의 건축물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로부터 포괄 유증을 받은 자는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특정 유증을 받은 자는 없다.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5번 법원이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의 처분 제한 등기를 촉탁한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보존 등기를 해야 된다. 맞죠? 처분 제한 등기 말소 등기가 촉탁이 됐을 때는 직권 보존 등기 말소한다 안 한다? 네? 금방 했던 건데 정확하게 14초 지났다고. 네.
법원에 처분 제한 등기의 촉탁이 있을 때는, 즉 법원에 가압류나 가처분 등기의 촉탁이 있을 때 미등기일 때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 등기한 다음에 가압류 가처분 등기를 하죠. 그런데 법원이 가압류 가처분 등기를 말소 촉탁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직권으로 보존 등기도 말소합니까? 내버려 둡니까? 내버려 둔다고 했죠. 네,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정답은 몇 번일까요? 3번. 그 다음에 24번. 소유권 보존 등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미등기 토지의 지적공부상 구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록을 받은 경우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다죠. 예외적으로 토지의 경우에는 국가로부터 이전 등록을 받은 자도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죠. 그러면 건물의 경우는 국가로부터 이전 등록을 받은 자는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없다고 했죠. 토지에 한정한다고 했습니다. 2번. 미등기 부동산의 지적공부상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로부터 유증을 받은 수증자는 포괄 유증을 받은 자는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지만 특정 유증을 받은 자는 포괄 승계인이 아니기 때문에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없다라고 했죠. 3번. 건물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 확인 판결은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까? 없죠. 건물은 누구를 피고로 삼아야 됩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 토지는요? 국가. 기억나셔요? 그 다음에 건물에 대한 건축 허가 명의는 피고 적격이 있다 없다? 없다죠. 건축 허가 명의는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 자니까 피고 적격도 없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될 겁니다. 4번.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한 자는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는 소유권 확인 판결에 한하는 것은 아니며 형성 판결이나 이행 판결일지라도 이유 중에 보존 등기 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내용인 것이면 충분하다. 맞습니까? 판결의 종류를 따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5번.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갑구사항란에 등기원인과 날짜를 기록하지 않는다고 했죠. 정답은 2번. 25번. 합유 등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수인이 합유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은 합유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공유 지분의 소유 형태로, 즉 합의에서 공유로 바꿀 때는 내용의 변경입니까? 주체의 변경입니까? 네? 내용의 변경. 합의일 때는 공동의 목적이 있고 공유일 때는 공동의 목적이 없죠. 주체는 달라지지 않죠. 따라서 내용의 변경이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입니까? 소유권 변경 등기입니까? 이거 기억 안 나셔요? 나시죠? 네. 저는 은근히 기대하고 있어요. 우리 강명학원은 한 전원이 합격하시려는 기대가 있어요. 네, 다른 데보다 좀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원이 합격하시지 않을까. 물론 다른 학원에서 똑같이 얘기하겠죠. 그래서 규모가 작은 학원일수록 합격률은 진짜 더 높습니다. 저는 진짜 기대하고 있어요. 네, 전원이 합격하지 않을까. 근데 답하시는 거 보면 조금 회의가 들기도 하고. 기억나셔야 합의에서 공유로 바뀔 때는 내용의 변경이니까 소유권 변경 등기. 공유에서 합의로 바뀔 때도 내용의 변경이니까 소유권 변경 등기. 공유에서 총유로 바뀔 때는 주체의 변경이니까 이전 등기. 총유에서 합의로 바뀔 때도 주체의 변경이니까 이전 등기. 공유로 합의라는 단어는 등기부에 기록이 되죠. 공유자 갑 2분의 1, 을 2분의 1. 합의도 등기부에 기록이 되죠. 합유자 갑, 을. 합의 지분은 기록하지 않는다. 공동 소유 형태 중에서 총유가 있네요. 총유. 이게 감정평가사 시험에 올해 나왔는데 총유자는 등기부에 기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총유라는 단어는 우리 등기법에서 알지 못한다고 했죠. 이게 감정평가사 시험에 올해 출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2번. 부동산 합유 등기가 격리된 경우에 각 합유자의 지분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는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던데요. 왜 신청할 수 없을까요? 합의 지분은 등기부에 기록되지 않으니까. 맞아요. 그렇죠. 3번. 합의 등기가 격려된 부동산에 대하여 합의자 중 1인의 지분에 대한 가압류 등기 촉탁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요? 합의 지분은 등기부에 기록되지 않으니까. 맞죠? 그 다음에 5번, 4번. 부동산 합의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에 잔존 합의자는 사망한 합의자의 사망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합의명의 변경 등기를 신청한다. 합의 지분은
처분이나 상속이 금지되어 있죠. 따라서 합의 지분은 누구에게 기속이 됩니까? 잔존 합의자에게 기속이 되어 있죠. 그렇다면 합의자 A, B, C 이렇게 등기부에 기록이 됐는데 C가 사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C가 가지고 있는 지분은 잔존 합의자 A, B에게 기속이 되니까 이 등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합의자 A, B 이렇게 기록이 돼야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합의명의 변경 등기. 이익이 발생한 자 누구죠? A, B. 불이익이 발생한 자 누구죠? C. 등기부만 놓고 볼 때 등기부자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합의명의 변경 등기는 단독 신청, 공동 신청, 단독 신청. 맞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5번 합의자 중 일부가 나머지 합의자들 전원의 동의를 얻어 그의 합의 지분을 타에 매도하는 경우 합의 지분을 처분한 합의자와 합의 지분을 취득한 합의자 및 잔존 합의자가 공동 신청으로 합의명의 변경 등기를 신청해야 되며 합의 지분을 처분한 합의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해야 된다. 여러 번 강조한 것 같은데요. 합의자 갑, 을, 병. 지분은 등기부에 기록하지 않는다. 그렇죠. 지분은 존재하지만 등기부에 기록하지는 않는다고 했죠. 이 합의 지분은 다른 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다만 예외적으로 나머지 잔존 합의자의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양도할 수 있죠. 맞아요. 그러면 이제 을과 병의 동의를 얻어서 갑은 자신의 지분을 다른 자에게 양도할 수가 있습니다. 전원의 동의가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합의자가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A, 을, 병으로 바뀌죠. 그러면 이때 이 갑, 을, 병에서 A, 을, 병으로 바뀌는 등기의 이름이 뭐라고요? 합의명의 변경 등기. 이 등기를 통해서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갑, 등기 의무자. 이익이 발생하는 등기 권리자는 누구입니까? 네? 전원이라고 했죠. 따라서 합의 지분을 취득하는 자와 잔존 합의자가 등기 권리자라고 했는데 기억나셔요? 합의 지분을 취득하는 자와 잔존 합의자 그게 등기 권리자가 되는 겁니다. 전원이 등기 권리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전원이 등기 권리자라고 했죠. 맞아요. 다만 이쪽은 C가 사망했으니까 단독 신청. 여기는 갑이 사망하진 않았죠. 그래서 공동 신청. 그렇죠. 그래서 요 4번, 5번 좀 유념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감증명을 첨부해야 되느냐. 여기 갑은 소유권의 등기명인이죠. 합의도 소유권이니까. 그리고 등기의무자죠. 소유권의 등기명인이 등기의무자니까 인감증명 첨부하는 겁니다.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3번. 26번. 부동산 등기법령상 수용으로 인한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명자가 빠졌네요. 1번.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등기관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요? 원시 취득으로 보니까. 기억나셔요? 그렇죠. 2번. 등기관이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부동산의 등기기록 중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으면 그 등기는 당사자 신청에 따라서 말소한다. OX. X예요. 어떻게 말소해요? 아, 기억 안 나셔요? 도대체 몇 번을 해야지 기억나실까요? 갑이 이러한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을이라는 사업 시행자가 이 토지를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강제로 취득하는 거.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수용. 그렇죠. 그때 이 강제로 취득한 다음에 이 사업 시행자는 등기를 갖추게 되죠. 이 등기는 단독 신청, 공동 신청? 단독 신청. 왜? 원시 취득으로 논리를 구성하니까. 따라서 사업 시행자는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하는데 이때 등기부가 있을 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단독 신청. 등기부가 없을 때는 소유권 보전 등기를 단독 신청한다고 했죠. 그러면 시간이 이렇게 흘러갈 때 여기는 수용한 날. 이때부터는 누가 소유자입니까?
사업시행자가 소유자죠. 맞아요. 근데 요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 중간 처분의 등기는 요 을 명의로 등기가 되는 시점은 요 시점이니까 요 전 단계는 누구 명의로 되어 있습니까? 등기가 갑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죠. 따라서 갑이 다른 자에게 각종 등기를 해줬다면 이 등기는 무권리지 처분행위로 간주하니까 이 등기는 등기관이 본등기할 때 이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어떻게 한다고 해요? 직권말소. 무권리지 처분행위. 기억나시나요? 그 다음에 수용기일 이전에 이루어진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한다, 말소하지 않는다. 말소하지 않는다. 왜요? 이걸 말소해버리면 이건 간명의 등기인데 이걸 말소해버리면 을명의 등기를 할 수가 없죠. 따라서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하지 않을 테고 소유권 이외의 등기는 원시취득으로 논리를 구성하니까 어떻게 한다고 했죠? 직권으로 말소함이 원칙이라고 했죠. 그런데 예외가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예외가 두 가지가 존재하죠. 첫 번째,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로서 존속을 인정한 권리에 관한 등기. 두 번째는요, 수용되는 토지를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하지 않는다고 했죠. 기억나셔요? 그러면 지문을 다시 보시면 등기관이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등기 기록 중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다면 그 등기는 당사자 신청에 따라 말소합니까? 직권으로 말소합니까? 직권으로 말소. 수용기일 이후에 이루어진 소유권 이외의 등기는 무권리제의 처분행위로 보니까 직권 말소. 수용기일 이전에 이루어진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는 원시취득으로 논리를 구성해서 직권 말소. 3번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의 수용으로 인한 권리 이전 등기에 관해서는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보통은 강사들이 또는 교재에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수용하는 경우를 주로 설명하고 있는데 소유권만 수용되는 건 아니에요. 전세권, 지상권 이런 것들도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법조문에는 토지 소유권에 대한 수용 규정만 있는데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수용할 때는 규정이 없어요. 이거 이해가 되셔요? 그렇다면 소유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될 여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규정이 없으니까 소유권에 대한 수용 규정을 준용할 수밖에 없겠죠.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안 되실까요? 되시겠죠? 따라서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내용은 소유권에 관한 규정이 준용이 됩니다. 따라서 소유권처럼 수용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법무사에 출제가 됐던 문제예요. 이건 작년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올해 건 아니고. 그래서 적용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준용됩니다. 준용. 그 다음에 4번. 등기관이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등기 기록 중 그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 두 가지는 말소할 수 없죠. 첫 번째,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로서 존속을 인정한 권리에 관한 등기. 두 번째, 수용되는 토지를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라고 했죠. 위하여 존재하는. 그렇죠. 그 다음에 5번.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 관리자는 포괄 승계인을 가름하여 포괄 승계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수용이 이루어진 다음에 갑이 사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동산은 자동적으로 상속인에게 승계가 되겠죠. 맞아요. A가 수용권자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 A가 수용권자니까 이 사업시행자는 A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해야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이때 신청 정보에는 소유자가 누구로 기록되어 있을까요? A. 왜냐하면 보상금은 A에게 지급해야 되니까. 갑은 돌아가셨으니까. 맞아요. 그런데 A 명의로 상속 등기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등기부에는 소유권자가 누구로 되어 있을까요? 등기부에는 상속 등기가 아직 안 됐으니까. 네? 갑의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겠죠. 그러면 신청 정보의 내용과 등기부의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할 때는
각하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일치시켜야 되겠죠. 일치시키는 등기는 A 명의로 상속 등기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따라서 이때 이 사업시행자는 A를 가름하여 상속 등기를 함께 신청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거 촉탁 등기에서 보셨죠? 그거랑 똑같아요. 촉탁 등기. 가세관청은 압류 등기를 촉탁할 때 미등기 부동산일 때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 등기 해야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왜? 법원이 아니니까. 그러면 가세관청은 어떻게 한다고 했죠? 보존 등기를 소유자를 가름하여 압류 등기와 함께 촉탁한다고 했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러면 질문을 보시면 표정을 보니까 뭔 말을 떠드는 건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소유권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사업시행자인 등기관리자는 포괄승계인을 가름하여 즉 상속인을 가름하여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안 해버리면 등기부에 기록된 내용과 신청 정보에 기록된 내용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각하될 수밖에 없어요. 각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름하여 신청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틀린 질문입니다. 정답은 4번. 27번. 유증으로 인한 등기 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 유증으로 인한 등기도 올해 다른 시험에서 다 나왔어요. 좀 꼼꼼히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1번. 유언 집행자가 수인이라고 한다면 여러 명인 경우 과반수 이상의 유언 집행자들이 수증자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에 동의하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네. 보통 유언 집행자는 한 명이겠죠. 그러면 유언 집행자나 상속인은 유증을 받은 자와 공동으로 신청하는 거죠. 맞아요. 근데 유언 집행자가 여러 명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5명이라고 합니다. 그럼 유언 집행자는 상속인의 법정 대리인이에요. 그럼 민법에 의하면 대리는 공동 대리가 원칙인가요? 아니면 각자 대리가 원칙인가요? 각자 대리가 원칙이죠. 그러면 유언 집행자 1인이 등기 의무자로서 상대방과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게 원칙이 돼야 되겠죠. 각자 대리가 원칙이 되면서요. 맞아요. 그러면 다른 유언 집행자는 반대하면 어떻게 해요? 다른 유언 집행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유언 집행자는 각자 대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공동 대리로 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지문도 출제가 됐습니다. 올해 출제가 됐고요. 그래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지만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 명일 때. 2번.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상속 등기가 이미 마쳐진 경우에는 반드시 상속 등기를 말소하고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 맞아요. 말소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죠. 이 유증으로 인한 등기는 일종의 중간 생략 등기입니다. 중간 생략 등기를 등기법에서 허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속으로 된 등기를 구태여 말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유증으로 인한 등기 신청을 할 때에도 등기의무자 또는 등기의무자의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아까 보셨죠? 왜요? 공동 신청이니까. 그렇죠. 4번.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는 유언자가 사망한 후에는 철회할 수 없으니까 확정이 돼서 가등기할 수 있고 생전 중에는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으니까 미확정이라서 가등기할 수 없다라고 28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기억나셔요? 다만 사인 증여는 유언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확정이라고 했죠. 그래서 가등기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지문은 맞는 지문이겠죠. 5번. 수증자가 수인인 포괄 유증의 경우 수증자는 각자가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상속 등기와의 차이점이라고 했죠. 맞아요. 하나 더. 이것도 올해 출제가 됐는데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유증이 이루어진 경우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허용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면 유증으로 인한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먼저 뭘 해야 될까요? 쪼개야 되겠죠. 쪼갠 다음에 분필 등기를 한 다음에
유증으로 인한 이전 등기 해야 되겠죠. 왜요? 부동산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허용되지 않으니까. 요거 이해가 되셔요? 요것도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유증으로 인한 등기는 올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좀 꼼꼼히 봐주시고요. 정답은 2번. 28번.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재결 수용의 경우에는 관공서가 아닌 기업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 보통 수용은 두 가지가 있어요. 협의 수용, 재결 수용. 근데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수용은 재결 수용입니다. 재결 수용을 그냥 줄여서 수용이라고 불러요. 재판과 유사한 결정의 수용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수용은 재결 수용이 원칙입니다. 그러면 수용으로 인한 등기는 단독 신청이죠. 맞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단독 신청이죠. 원시취득으로 논리를 구성하니까 등기부가 있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 단독 신청, 등기부가 없으면 소유권 보존 등기 단독 신청. 그런데 이 사업 시행자가 관공서라고 한다면 신청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어떤 용어를 쓸까요? 촉탁. 관공서가 아니라고 한다면 신청. 맞아요. 따라서 사업 시행자가 관공서일 때는 단독 촉탁, 관공서가 아닐 때는 단독 신청. 따라서 이 지문은 재결 수용의 경우 관공서가 아닌 기업자는 사업 시행자와 똑같은 뜻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틀린 지문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는 등기 원인은 뭐로 기록하죠? 진정 명의 회복. 날짜는 기록하지 않는다. 기억나셔요? 이 진정 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첫 번째, 원칙은 공동 신청입니다. 다만 판결서가 있다면 단독 신청이 가능할 겁니다. 두 번째, 이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등기 원인은 뭐라고요? 진정명의 회복. 날짜는 기록하지 아니한다. 이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인가요?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인가요? 네? 법률 행위예요? 법률 규정이에요? 민법에서 뭐 하셨어요? 상소, 공영징수, 판결, 경매, 그리고 기타에 들어가는 겁니다.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죠. 그렇다면 검인계약서 첨부할까요? 안 할까요? 네? 검인계약서 등기원인이 계약이고 등기의 목적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목적으로 하고 부동산에 관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를 할 때는 검인계약서 첨부한다고 했죠. 그러면 등기원인이 계약일 때만 검인계약서 첨부하는 겁니다. 따라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검인계약서 첨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두 번째, 토지거래 허가 구역일 때는 토지거래 허가서 첨부합니까? 토지거래 허가서 언제 첨부하죠? 유상일 것. 두 번째, 계약이나 예약일 것. 세 번째, 소유권 등기나 지상권 등기일 것. 기억 안 나셔요? 그러면 이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계약이나 예약입니까? 아니죠. 토지거래 허가서 첨부하지 않죠. 이 두 가지가 올해 법무사 등기공무원 시험 양쪽에 출제가 됐습니다. 맨날 떠드는 건데 왜 기억이 안 나실까요? 그 다음에 3번. 자신의 토지를 매도한 자는 매수인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에 수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등기 수치 청구권, 등기 인수 청구권. 우리 이번에 법에서 인정하고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4번. 특정 유증의 목적 부동산이 미등기인 경우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죠. 특정 유증을 받은 자는 포괄승계인이 아니니까. 따라서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상속인 명의로 보존 등기한 다음에 특정 유증을 받은 자 명의로 이전 등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되겠죠. 5번. 토지 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매매하였으나 그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었다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토지거래 허가서 첨부합니까? 이거 여러 번 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될 겁니다. 29번. 각 권리의 설정 등기에 따른 필요적 기록사항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첫 번째,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용익적 권리니까 첫 번째 범위를 반드시 기록해야 되죠. 범위. 맞아요. 그 다음에 지상권은 목적이 정해져 있죠. 건물, 기타, 공작물, 소유 목적 또는 수목의 소유 목적. 따라서 지상권은 범위와 목적을 기록해야 되죠. 돈의 의미가 있는 것은 임의적 기록상, 지료는 임의적 기록상이죠. 따라서 기억에서 뭐가 잘못된 겁니까? 지료가 잘못됐죠. 지역권, 용익 물권이니까 범위, 그리고 지역권도 목적이 정해져 있죠. 목적, 통행 지역권을 목적으로, 통행을 목적으로 하면 통행, 용수를 목적으로 하면 용수, 조망을 목적으로 하면 조망. 그 다음에 이 지역권은 승역지 등기부에 등기하는 건데 공동신청에 의한 등기죠. 그러면 요역지를 표시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지역권 등기는 범위, 목적, 요역지 표시.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전세권은 범위, 용익물권이니까 범위. 그리고 전세권은 그 용도에 쫓아 사용하면 되니까 목적은 따로 없죠. 다만 전세금을 기록해야 되죠. 그래서 전세권 등기에서는 범위와 전세금. 맞아요. 그 다음에 임차권. 이게 올해 출제가 대단히 유력하죠. 이 임차권은 예전에는 차임만 필요적 기록사항이었는데 법이 개정이 되면서 뭐가 추가됐죠? 범위. 임차권은 이제 차임과 범위. 맞아요. 기간의 의미가 있는 것은 임의적 기록사항이죠. 기간의 의미가 있는 건 임의적 기록사항. 그 다음에 저당권은 누가 빌려갔는지 채무자, 얼마를 빌려갔는지 채권에. 기간의 의미가 있는 것은 임의적 기록사항. 따라서 정답은 몇 번인가요? 2번. 그렇죠. 30번. 용익권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상권 이전 등기에는 소유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필요합니까? 물권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재산권입니다. 재산권은 자유로운 양도가 허용이 돼요. 따라서 지상권이나 저당권의 경우에는 양도를 할 때 설정자의 동의 승낙 필요가 없습니다. 무시하면 돼요. 다만 예외가 있죠. 뭐죠? 전세권. 전세권은 양도금지 특약, 담보제공금지 특약이 가능하죠. 따라서 이 전세권의 경우에는 양도금지 특약, 담보제공금지 특약이 있을 때는 설정자의 동의 승낙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지상권이나 저당권은 양도금지 특약, 담보제공금지 특약이 민법에서 공부하셨겠지만 허용되지 않습니다. 두 개의 권리 외우셔야 돼요. 무슨 권리? 지상권, 저당권. 설정자의 동의 승낙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변경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후순위 저당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일까요? 아닐까요? 등기만 놓고 볼 때 손해가 발생할까요? 발생하지 않을까요? 네? 아니. 그러니까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2년이었는데 4년으로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럼 후순위 저당권자는 손해 발생해요? 안 해요? 등기만 놓고 볼 때? 안 해요. 2년 후에는 순위가 승진이 돼야 되는데 그게 뒤로 밀리죠? 4년으로 밀리죠? 그럼 등기만 놓고 볼 때 손해가 발생합니까? 안 합니까? 발생합니다. 등기상 이해관계인이에요. 순위가 승진될 기회가 뒤로 밀려나는 거 아닙니까? 손해가 발생합니다.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돼요. 따라서 틀린 지문입니다. 3번. 토지 공유자 중 1인을 등기 의무자로 하여 그의 지분만을 목적으로 하는 구분이상권 등기는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요? 구분이상권도 용익권이니까 지분에 대한 용익권은 허용되지 않죠.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맞는 지문이 됩니다. 4번. 토지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 등기는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전세권부 저당권 등기를 얘기하죠. 그러면 갑이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줍니다. 그래서 을은 전세권 등기를 한 상태입니다. 이때 을은 병으로부터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1억 원을 빌립니다. 그냥 안 빌려주겠죠. 담보를 요구할 겁니다. 그래서 을은 병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줍니다. 이 병은 전세권부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테고 저당권을 취득하게 될 겁니다.
이때 이 전세권은 두 가지 속성이 있죠. 뭐가 있습니까? 용익 물권성. 그 다음에요. 담보 물권성. 그럼 여기서 여기에 담보로 제공되는 권리는 전세권의 용익 물권성일까요? 담보 물권성일까요? 네? 누가 그래요? 민법에서 그렇게 하셨은 건 아닐 텐데. 요겁니다. 용익물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겁니다. 용익물권을. 그럼 전속기간이 만료가 됐다면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담보물권성을 담보로 제공하는 게 아니라 용익물권성을 담보로 제공하는 거예요. 주종관계가 있는데 어느 게 주입니까? 용익물권이 주, 담보물권이 종이죠. 그래서 당연히 담보로 제공하는 겁니다. 이것도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온 지문이에요. 그러면 이 지문은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틀렸겠죠. 존속기간이 만료가 됐다면 용익물권성은 소멸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담보로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겠죠? 그 다음에 4번 보셨고 5번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에 기초한 임차권 이전 등기나 전대차 등기는 허용됩니까? 허용되지 않습니까? 허용되지 않죠. 그래서 정답은 3번. 31번. 다음은 용익물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부동산 일부에 대한 전세권 설정 등기 신청서에는 도면을 첨부해야 되나? 맞습니까? 그렇죠. 부동산 일부에 대한 용익권은 도면을 첨부해야 되죠. 다만 전세권의 목적인 범위가 건물의 일부로서 특정층 전부일 때는 도면을 첨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여러 번 강조했죠. 그래서 부동산 일부에 대한 용익권 등기 신청이지만 도면을 첨부하지 않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특정층 전부에 대한 전세권 등기, 임차권 등기, 도면을 첨부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있죠. 뭐가 있습니까? 부분 지상권 등기. 이때도 도면을 첨부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이 특정층 전부에 대한 용익물권 등기 또는 임차권 등기는 올해 등기공무원 법무사 양쪽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3번, 2번 집합 건물에 대하여 대지권 등기가 격려된 경우 특정의 전유 부분과 그 대지권을 함께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 등기는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303호와 대지권 두 개를 전세권 설정할 수 있다 없다? 네? 303호와 303호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대지권을 다른 자에게 전세권 설정할 수 있다 없다? 303호는 전세권 설정할 수 있죠. 대지권은 지분 아닌가요? 지분 내 용익권 설정이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안 가능하죠. 따라서 어디가 틀렸을까요? 대지권을 함께. 이게 틀렸겠죠. 이거 이해가 되셔요. 지분에 대해서는 용익권 등기는 허용되지 않죠. 이것도 법무사 올해 문제예요. 그 다음에 3번. 지금 몇 번 한 건가? 2번 했죠. 그럼 이건 다시 한번 읽어보죠. 집합 건물에 대하여 대지권 등기가 격려된 경우 특정의 전유 부분 303호와 대지권을 함께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 등기를 격려받을 수는 없다. 맞는 지문이겠네요. 맞아요. 그렇죠. 4번. 3번.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은 할 수 없다라고 했죠. 5번. 지역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를 대지권의 목적으로 하는 대지권 등기를 할 수 있다. 왜요? 지역권은 이용관계를 조절하는 권리에 불과하지 독점적인 배타적인 용익권은 아니죠. 따라서 지역권 설정된 토지도 당연히 대지권 설정이 가능합니다. 왜? 민법에서 하셨겠지만 배타적인 권리가 아니에요. 지역권은 다른 물건과 달리 배타적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등기관은 직권으로 그 건물의 등기기록증 전유 부분 표제부 하단부에 토지 등기부에 선순위 지역권 등기가 있다는 사실을 별도로 등기해야 되겠죠. 별도 등기 기억나십니까? 이 별도 등기는 대지권 등기를 하는 등기관이 별도 등기를 직권으로 하는 겁니다. 맞아요. 어디에다 하는 거죠? 전유 부분 표제부 하단부에. 그렇다면
지역권이 소멸되었다면 별도 등기도 없애야 되겠네요. 맞아요. 그러면 등기관이 지역권에 대한 말소 등기할 때 별도 등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아니, 지역권이 소멸되었으니까 건물 등기부 표제부 하단부에 있는 별도 등기도 없애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말소합니까? 신청, 직권. 별도 등기는 등기관의 직권에 의한 등기니까 말소도 직권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이거 꼭 기억해 두십니다. 그 다음에 5번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전체에 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대지권 등기를 할 때 건물 표제부에 기재된 토지 등기부의 별도 등기, 저당권 등기가 있다는 취지의 기재는 위 별도 등기인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말소가 됐다면 별도 등기도 어떻게 말소한다고요? 직권 말소. 이해가 되실까요? 별도 등기는 직권에 의한 등기니까 말소도 직권으로 말소한다는 겁니다. 토지 등기부에서 저당권 등기가 말소가 됐다면 별도 등기 있을 필요가 없죠. 따라서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그래서 5번은 맞는 지문이에요. 그럼 틀린 지문이 3번이 되겠죠. 32번 용인 물건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문제가 어려운 거 저도 알고 있어요. 다만 올해 시험에 출제가 됐던 것들이기 때문에 그냥 꾸역꾸역 하시면 돼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봤던 거와 전혀 보지 못했던 지문은 득점 확률이 달라요. 그래서 좀 어려우셔도 그냥 꾸역꾸역 보시는 겁니다. 올해 출제가 됐던 것들이니까. 32번 용의권 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요 1번 지문은 등기공무원 법무사 양쪽에서 출제가 됐던 지문이에요. 아까 보셨죠? 안 보셨나? 건물의 지붕이나 옥상의 일부에 대해서만 임차권 등기나 전세권 등기는 가능하죠. 부동산 일부니까. 일부니까 뭘 첨부해야 될까요? 도면을 첨부해야 되죠. 맞아요. 다만 부동산 일부일지라도 특정층 전부에 대한 임차권 등기나 전세권 등기는 도면을 첨부하지 않는다고 했죠. 또한 구분지상권 등기도 도면을 첨부하지 않는다고 했죠. 2번 이미 전세권 설정 등기가 격려된 주택에 대하여 동일인을 권리자로 하는 법원의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촉탁 등기는 이를 수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도 올해 시험에 출제가 된 건데 굉장히 뭐라 그럴까? 선례가 바뀐 내용입니다. 그래서 좀 중요하다고 보여져서 집어넣었어요. 여기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갑이 을에게 전세권 등기를 해줬다는 겁니다. 갑이 을에게. 근데 이 갑이 병에게 임차권 등기를 해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동일한 부분에 대해서 양립할 수 있습니까? 양립할 수 없죠. 따라서 이 등기는 양립할 수 없으니까 각하가 되는 겁니다. 동일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거 이해가 되셔요? 그런데 요 병이 아니라 을이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는 예전에 안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 선례가 바뀌어서 이제 가능해진 겁니다. 이거는 을을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을을 두텁게 보호할 목적으로 이건 가능해요. 즉 동일인 때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동일인이 아닐 때는 허용하지 않겠지만 이거 이해가 되셔요? 돼요? 안 돼요? 되죠? 꼭 기억해 두시죠. 그럼 지문을 다시 한번 보죠. 이미 전세권 설정 등기가 격려된 주택에 대하여 동일인을 권리자로 하는 법원의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의 촉탁 등기는 이를 수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동일인이니까. 다른 사람이라면 안 돼요. 하지만 동일일 때는 두텁게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3번 동일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이 미치는 범위가 각각 다른 2개 이상의 구분지상권은 따로 등기할 수 있습니까?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양립할 수 있죠. 당연히 등기할 수 있습니다. 틀린 지문이겠죠. 그 다음에 4번 전세권 설정 등기를 명하는 판결 주문에 필수적 기재사항인 전세금이나 전세권의 목적인 범위가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 권리자는 단독으로 전세권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이거 지난주에 보셨나요? 안 보셨나요? 안 보셨어요? 네. 판결에 의해서 등기부에 등기를 기록할 때 등기관은 판결서에 있는 내용을 보고서 등기부에 기록하는 겁니다.
근데 전세권 등기의 경우에는 등기부에 반드시 기록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전세금과 범위예요. 맞아요. 그러면 판결서에 전세금과 범위가 표시되어 있어야지만 등기관은 그것을 보고서 등기부에 기록할 수 있겠죠. 그런데 판결서에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전세금에 관한 표시도 없고 범위에 관한 표시도 없다고 한다면 등기관이 등기부에 기록하고 싶어도 기록할 수가 없죠. 따라서 등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셔요? 그러면 만약에 저당권이라고 한다면 등기부에 반드시 기록해야 될 내용이 뭐죠? 채권액과 채무자. 그런데 판결서에 채권액도 표시되어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채무자가 누군지도 표시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판결서에. 물론 판결서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등기관은 등기부에 채무자 채권액을 기록하고 싶어도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저당권 등기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요게 올해 두 군데 다 출제가 됐습니다. 좀 기억해 두시죠. 그럼 다시 한번 읽어보죠. 전세권 설정 등기를 명하는 판결 주문에 필수적 기재사항인 전세금이나 전세권의 목적인 범위가 명시되지 아니하다면 등기관리자는 단독으로 그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저당권은 조금 바꿔보죠. 저당권으로 저당권 설정 등기를 명하는 판결 주문에 필수적 기재사항인 채무자나 채권액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 관리자는 단독으로 저당권 설정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이거 이해가 되셔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기존의 교재에 없던 내용입니다. 문제집에도 없고 교재에도 없고. 근데 출제가 유력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건물 전세권이 법정 갱신된 경우. 법정 갱신은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 변경인가요? 아니면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경인가요? 법정 갱신한 표현이 있으니까 법이 정한 갱신이죠. 187조의 내용이죠. 맞아요. 그렇다면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경이기 때문에 갱신된 전세권을 다른 자에게 이전하기 위해서는, 즉 처분하기 위해서는 먼저 뭘 갖춰야 될까요? 등기를 갖춘 다음에 처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87조에 의해서. 맞아요. 그러면 지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건물 전세권이 법정 갱신된 경우 갱신된 전세권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변경하는 등기를 한 다음에 처분해야 되겠죠. 187조의 규정상. 맞아요. 이것도 올해 법무사 시험에 출제된 지문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일까요? 3번. 33번 지역권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등기관이 승역지 등기기록에 지역권 설정에 등기를 할 때는 지역권 설정의 목적을 기록해야 된다. 목적, 범위, 유역지 표시를 기록해야 되죠. 2번 유역지 소유권이 이전되면 지역권은 별도의 이전 등기 없이 이전됩니까? 지역권 이전 등기라는 건 존재하지 않죠. 맞아요. 그래서 맞는 질문이 되고 3번 지역권 설정 등기는 승역지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 유역지 소유자가 등기 관리자로서 공동으로 신청하는 거 맞습니까? 따라서 공동 신청을 통해서 지역권 설정 등기가 이루어지면 등기관은 유역지 등기부에 유역지 지역권 등기를 어떻게 하죠? 직권에 의해서 하겠죠. 그래서 4번을 보시면 맞는 지문이겠죠. 5번 승역지 지상권자는 그 토지 위에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는 등기임자가 될 수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지역권은 두 토지 간의 이용관계를 조절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이용권을 가진 자는 지역권 설정해 줄 수도 있고 이용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지역권을 설정받을 수도 있죠. 따라서 지상권자는 다른 자에게 지역권 설정해 줄 수 있습니까? 있죠. 그럼 지상권자가 설정해 주는 지역권은 소유자로부터 몇 번째인가요? 두 번째. 따라서 무슨 등기? 부기 등기. 하나 더. 지역권의 경우 등기 명의인을 등기부에 기록한다, 기록하지 않는다? 기록하지 않는다. 지역권은 다른 권리와 달리 등기 명의인이 기록되지 않아요. 지역권 설정을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그냥 지역권 설정 이렇게만 기록한다고 했죠. 그렇죠? 정답은 5번. 34번 전세권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할 수가 있느냐? 있어요? 없어요? 있죠.
5개 이상일 때는 등기관은 뭘 작성할까요? 공동 전세 목록. 맞아요. 그렇죠. 2번. 공유 부동산의 전세권을 설정할 경우 그 등기 기록에 기록된 공유자 전원이 등기 의무자이다. 정말 많이 얘기했죠. 공유자 1위는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용의권, 전세권 등기는 설정할 수 없죠. 다만 공유자 전원이 등기 의무자로서 전세권, 용의권 설정은 가능하다고 했죠. 이건 지분이 아니라 부동산 자체니까. 3번. 등기 원인에 위약금 약정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할 때 이를 기록한다. 이 약정 등기는 등기법에 근거 규정이 있을 때 언제나 부기 등기한다고 했죠. 그러면 전세권은 위약금 약정이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가능합니다. 민법에 근거 규정이 있어요. 따라서 등기법에도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위약금 약정 등기가 가능합니다. 그 용도에 쫓아서 사용하지 않으면 100만 원을 지불한다. 뭐 이런 약정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이것도 정말 여러 번 강조한 건데 전세권이 소멸하기 전에 전세금 반환 채권의 일부 양도에 따른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맞습니까? 어디가 틀렸죠? 소멸하기 전. 이게 틀렸죠? 소멸한 후에 하는 것이죠. 맞아요. 그러면 소멸하는 경우가 몇 가지 있다고 했는데 첫 번째,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합의를 통해서 해지하는 경우, 전세권 소멸 청구를 하는 경우, 전세권 소멸 통고를 하는 경우. 네, 이거 여러 번 했던 거예요. 그래서 틀린 지문이고 5번. 전세금 반환 채권의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를 할 때는 준 공유 지분이 기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양도액을 기록한다, 기록하지 않는다? 기록한다고 했죠. 지분이 결정돼야 되니까. 그렇죠. 정답은 4번. 네, 여기까지 보고 좀 쉬겠습니다.